자, 오늘부터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을 하게 되는데, 누굴까? 여기서 들리잖아. 자, 회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회전하는 도구는 팽이죠? 팽이를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픽 쓰러지지? 네. 근데 돌고 있을 때는 안 쓰러져. 왜 그러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겁니다. 회전은 진짜 많이 써. 너네들이 접하지 않아서, 이게 이론으로 접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겠지만, 진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울이면은, 이렇게 자동차 게임 같은 거 이렇게 기울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기울이면 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있지, 이런 거. 예. 이런 컨트롤러 안에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들어가 있어. 걔는 한쪽 방향을 계속 보고 있거든? 내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얘는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틀어지는 걸 감지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가 핸드폰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주선에서는 물론 별을 보면은 내가 어딜 보고 있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그냥 시커먼데 별 몇 개 찍혀 있는 거를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내가 북쪽을 보고 있다라고 알기가 어렵지. 그래가지고 그 방향을 방향을 잡는 데에도 자이로스코프를 쓰고 잠수함에서도 밖에 보면서 다니지 못하잖아, 잘. 그지? 그래서 그 방향을 알아볼 때 자이로스코프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잘 쓰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에서도 많이 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유도라고 써놨는데, 유도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빠르게 몸을 붙이지. 몸을 왜 붙여? 운동량 보조. 아니, 몸을 붙이는 이유는 가공동량을 만드는 보존보다는 R을 줄이는 거야. R을 줄이면은 회전력을 조금만 줘도 그 중력의 회전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맺힙니다. 그리고 태권도에서도 돌려차기를 하면은 하다가 마지막에만 몸을 딱 틀지 않냐? 요게 가공동량 보존이죠. 이렇게 차다가 몸을 이렇게 타격의 순간에 몸을 탁 펴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니? 맞아요.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 회축을 찰 때, 처음부터 발을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돌리진 않는다? 다 태권도 배워본 사람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돌렸다가 타격의 순간에만 발을 쭉 펴가지고 쳐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려. 이렇게 하면 빠르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회전은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고,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전 운동학. 우리가 선 운동,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이렇게 병진 운동에 대해서 할 때 맨 처음에 다뤘던 게 운동학이야.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변위입니다. 그죠? 운동을 다루게 되면 맨 처음에 다루게 되는 게 변이죠? 인정? 예. 변이는 정의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말로? 위치 변화. 그치, 위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다가 요렇게 변했다. 요 변한 크기를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전에서는 여기다가 각이라는 걸 붙입니다. 각변이. 그러면 이 각변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정도가 다르죠. 그렇지, 돌아가는 정도를 뭘로 표현하면은 간편할까? 그렇지, 각도로 표현하면은 간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변이가 작다, 요거는 변이가 크다. 이렇게 틀어진 각도로 회전의 정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변이는 보통 각도인 세타로 표현을 해요. 그죠? 수학에서 이렇게 세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타 이렇게 쓰잖아? 세타로 표현을 해요. 네. 변이라는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얘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조금씩 언급은 했을 거야. 감아지는 방향이, 오른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회전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회전의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요렇게 틀었어. 그럼 나의 변이의 방향은 어디일까? 플러스인데 벡터처럼 방향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내가 회전한 방향의 엄지손가락. 만약 이렇게 간다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 해야 돼. 반대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인가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도 되겠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이처럼 방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벡터는 아니에요. 어이구, 미안해. 벡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축 회전과 Y축 회전이 있다고 해봐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B를 더하든 B를 더하고 A를 더하든 결과가 같지. 근데 회전은 조금 달라져요. X를 더하고 Y를 더하면 X를 더하고 Y를 더하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Y를 더하고 X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결과가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벡터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크기와 방향은 있지만 벡터는 아니야. 근데 D세타는 벡터가 돼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얘는 벡터가 아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변이를 한 다음에 봤던 게 뭐니? 이동거리. 아니, 이동거리는 변이에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속도는 변이를 미분해서 얻어졌지. 얘도 이 회전에서는 각속도라고 하는데 이 각속도도 dt에서 이 각변이를 미분해서 얻어집니다. 속도는 v라고 표현을 하지. 얘는 오메가라고 써요. 그리스 문자 오메가. 왜 오메가라고 쓰는지 나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알려주면 세트. 아마 v에서 회전이니까 모르겠어. 왜 이렇게 쓰는지 아마 누군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렇게 썼겠지? 네. 마찬가지로 각속도도 크기와 방향을 가져요. 각속도가 이쪽 방향이다. 그럼 나는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갖고요. 얘는 얘랑 다르게 벡터예요. 뭐 지금까지는 뭐 엄밀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속도 다음에 뭐 보니 우리가? 가속도. 그렇죠. 가속도를 봅니다. 회전에서는 각을 붙여줘요. 가속도는 변이를 2번 미분해서 얻죠. 각가속도도 각변이를 2번 미분해서 얻습니다. 가속도는 보통 우리가 문자 뭐로 써? A라고 쓰지, A. 근데 각가속도는 좀 구분을 위해서 알파라고 씁니다. 주로 알파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서 말하는 각가속도는 이렇게 접선 방향의 가속도만 의미를 하거든요. 회전하는 입자가 가진 접선 방향의 가속도만 의미를 하는데 이 입자가 실제로 받는 가속도는 여기에서 구심 가속도도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죠? 일단 회전에서는 구심 가속도는 일단 무시하고 접선 방향에 대해서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구심 가속도가 없는 건 아니야. 그 정도 유의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다뤘던 이 선 운동도 실제 세계의 운동을 표현을 하려는 거고 회전 운동도 결국 실제 세계의 운동을 표현을 하려는 시도죠. 그럼 얘네들이 연결되는 방법이 있겠지. 그치? 코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코의 길이는 세타에다가 r을 곱해서 얻어지지. 그러니까 변이는 회전 운동을 한 친구의 변이는 순간 변이라고 생각합시다. 순간 변이는 물론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변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랑 이거는 다르긴 한데 순간 변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걔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아주 작은 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속도는 변이 나기보단 사실 이동거리라는 말이 더 맞겠다. 그치? 속도는 이거를 적분하면 되지. 적분이래.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돼. 얘 미분하면 뭐였어 아까? 오메가였고 R은 어차피 고정값이라 미분해도 빵이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각속도에다가 반지름 반지름만큼의 양을 곱해주면 속도가 나와요. 원운동 하는 속도.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얘를 또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각가속도에다가 그 입자의 회전 반경을 곱해주면 그 입자가 받는 접선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 가속도라고 썼지만 접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질문. 되게 표현이 유사하죠? 그냥 선에서 했던 거에다 그냥 앞에다 각만 붙이면 되고, 여기다가는 그냥 R만 붙이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1학년 때 물 원 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지. 등가속 운동 이런 거 많이 했지. 등가속 운동에서 V는 V0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썼고요. 변이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기억나니? 고마워. 훌륭합니다. 네, 저거랑 비슷하게 코 막혀. 각속도는 처음에 각속도에다가 각가속도에 t를 곱해주는 형태로 등 각가속도로 가속될 때 요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각변이는 처음에 변이에다가 오메가 0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 요런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r을 곱하면 얘랑 같아지지. 그죠?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r을 곱하면 얘랑 또 같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관계가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회전을 만드는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만드는 근원은 FG. 회전을 많이 일으키려면 사실 아르키메데스가 그 지렛대를 다루면서 이미 그때 다 정립이 됐는데, 일단 문을 잘 열려면 힘이 세야겠지. 힘이 세야 된다는 건 당연한 상식이야. 근데 여기를 밀 때 잘 열려, 여기를 밀 때 잘 열려.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 지렛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시소의 경우에도 이렇게 힘이 가해질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은 여기가 F가 필요하다면 여기는 2분의 1 F만 있어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요 회전을 만드는 거고 얘는 여기 기준으로 요 힘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이 같죠? 그치? 그렇다는 말은 이 회전을 만드는 근원은 힘에 비례하고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이 지점과 회전축까지의 거리 여기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냈겠죠. 한참 전에 아주 옛날에. 그리고 또 저기다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문을 열려면 이렇게 잘 열리지. 내가 문을 열고 싶었는데 이렇게 열려고 하면 열리 안 돼. 내가 열리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또 알았겠지. 뭔가 문을 열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힘을 가할 때 힘을 수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준다면 문의 수직한 부분에 힘만 영향을 미치겠죠. 여는데 회전에. 그래서 여기 얘네들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거만 의미가 있겠지. 인종?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 회전의 근원이 뭔진 모르겠지만 F에 비례하고 R에 비례하고 사인 세타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야.
그래서 이름을 붙였겠지? 회전의 근원 이름을 토크라고 붙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비트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어. 조사에서 알려준 세트.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스 문자 타우로 써서 표현을 하는데 얘는 회전은 방향이 있잖아. 이 회전을 만드는 근원도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마침 수학에서 쓰는 외적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회전의 근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준환이 뺨을 때릴 거야. 준환이 뺨을 때려서 여기가 회전축이지. 회전축이고 여기가 타격 지점이지. 힘이 가해지는 부분 여기지. 그러면은 R 곱하기 F 하니까 R 곱하기 F니까 아랫방향으로 토크를 가하는 거지. 내가 뺨을 때리는 건. 그치? 아랫방향으로 토크를 가했더니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지. 그치? 회전의 방향이랑 이 회전의 근원 방향이 딱 맞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환이 기분 나쁘니? 아니요. 기분 좋아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근원, 회전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다시 쓰면은 F는 MA잖아요. 그냥 다시 하자. 자, 회전력 토크라고 부르지. 얘는 FR이야. 근데 F는 MA죠. 근데 우리는 보통 회전을 만드는 애를 보니까 회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지. 그럼 얘를 회전의 언어로 바꿔보고 싶겠지? 바꿔봅시다. M, 알파 R 하고 R.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좀 보기 예쁘게 쓰면은 M, R 제곱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F를 보면은, 힘을 보면은 MA라고 해서 어떤 변화의 근원이 있고 변화의 정도가 있고 변화를 방해하는 정도가 있지. 요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변화의 근원이 있고 변화의 정도가 있고 변화를 방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관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힘에서 M과 비슷하게 요게 하나의 관성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회전관성이라고 불러요. 어이구. 회전관성 요렇게 불러요. 네. 보통 관성이 크다는 말은 변화가 쉽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이야.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은 변화가 어려운 거는 확 와닿지. 근데 이 R제곱이 무슨 의미냐? 근데 사실 너네들 이미 일상에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우산을 휘두를 때, 초등학생 때 그 비 오면은 우산 갖고 가면 이렇게 이러고 다니지 않니? 우산을 접힌 상태에서 휘두르면서 다니다가 가끔 가다가 이게 묶은 상태에서 탁 누르면은 푹 튀어나오잖아. 그 상태에서 또 휘두르고 다니다가 어디 휘두르다가 이렇게 꽝 쳐가지고 우산 찌그러져가지고 엄마한테 뺨 따대기 맞고, 네. 그런 적은 있을 거라고 믿어. 느껴지죠? 우산을 이 상태로 휘두르고 있을 때랑 얘가 촥 늘어난 상태에서 휘두를 때랑 느낌이 다르죠? 확 다르죠? 왜 달라? 질량이 똑같은데 왜 다르냐? 이 R제곱에 해당하는 친구 때문에 달라지게 느껴져요. 알겠지? 너네들이 이미 체험해본 적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유전자 수준에서 본능인 것 같아. 애기들, 아빠가 이렇게 애기 올려놓고 애기들 이러고 있는 거야. 본 적 없니? 그치. 애기들 이렇게 손바닥에 아빠가 올려놓으면 애기들 이렇게 균형 잡잖아. 그치. 애기의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해? 그 입자 배치에 여기 커지죠. 그러면은 잘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 줄타기 하는 아저씨들 보면은 항상 봉을 들고 다녀, 이렇게. 봉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이 회전관성을 크게 해서 넘어지는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토크 자체가 커질 수는 없어요. 네, 토크 자체가 커질 수 없어요. 어차피 토크는 보통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는 중력이잖아. 토크 자체가 커지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중력에서 잘 안 넘어지려면 이렇게 하지. 뭐 일본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보면은 막 기찻길에 남자가 이렇게 왼쪽에 있고 여자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여자 이런 포스터 있지 않냐? 뭔지 느낌 알겠지? 뭔가 어디다 본 거 같지? 이렇게 하는 게 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쉽게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회전관성이고요. 자, 회전관성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넘어가. 자, 지금까지 회전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회전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힘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F는 ma라고 하지만 좀 물리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F는 운동량의 변화를 만드는 친구죠. 그죠? 인정? 운동량의 변화를 만드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 토크라고 불리는 회전의 근원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회전에 있어서. 그래서 토크는 R 크로스 F지만 이거 다시 써보면 R 크로스 DT분의 DP라고 쓸 수 있죠. 그지? 근데 얘는 이 크로스 곱은 가화는 아니지만 곱셈의 성질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 크로스 P. 내가 화살표를 생각했지만 얘는 다 벡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힘이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토크도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변화의 크기는 이 친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라고 부르니까 얘 뭐라고 부르겠어? 그렇지, 운동량인데 훌륭합니다.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다 예상을 하는구만. 네, 이렇게 각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냥 좀 후려쳐가지고 RP를 좀 살펴보면 RP는 MV잖아. RP는 RMV잖아. 근데 회전에 대해서 볼 거니까 RMV인데 오메가 R로 바꿔줘요. 회전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그럼 또 정리를 하면은 MR 제곱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익숙한 애가 나오지. 회전관성이 또 나오지. 마치 각운동량 각운동량이지. 마치 운동량에서 P가 MV로 쓰여가지고 운동의 정도랑 관성으로 표현된 것처럼 회전도 운동의 정도랑 관성으로 표현됩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아름답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운동량의 변화를 못 만들어내죠. 그렇죠? 운동량은 계속 유지가 되지. 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각운동량도 외부에 토크가 없다면 일정하게 어떻게 돼?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김연아 누님이 이렇게 후루룩 하는 그거지. 보면은 뛰기 전에는 팔다리를 쭉 펴요. 그치? 팔다리를 쭉 펴서 회전을 만든 다음에 뛴 다음에 팔다리를 후루룩 접으면은 후루룩하게 빠르게 돌게 되죠. 그게 왜 가능해? 각운동량은 보존이 되지. 팔다리를 접어서 R을 줄여. 그럼 얘가 줄겠지. 보존되니까 얘가 늘겠지. 이해됨?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피겨스케이팅, 태권도 써놨네? 태권도. 돌려차기를 하는데 타격 직전에 내가 이쪽으로 각운동량을 만들어내. 그러면 이쪽으로 각운동량이 추가가 되겠지. 상반신이 이쪽으로 만든 만큼 발이 이쪽에 추가가 되겠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발차기를 할 때는 반대로 몸을 꺾어요. 이미 너네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는 속공 할 수 있는 데 없지요. 저기 옆반에서는 현이가 이거 보여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니? 못하니? 네. 그래서 속공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량을 만든 다음에 뛰면서 팔을 접어요. 그래서 빨리 돌 수 있게. 외발판 할 때도 할 수 있니? 외발판 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와 해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 이게 다 뛰면서 이제 접어가지고 이 각속도를 늘려주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오자자자자자. 여기까지가 각운동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지금까지 운동에 대해서 봤으면은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써먹을 만한 도구가 에너지를 써먹을 수 있잖아. 그치? 자, 에너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F는 여기다가 S를 곱하면 얘가 한 1이 되죠. 한 1. 근데 토크 같은 경우에는 회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RF잖아. 단위가 뭐야? 이미. 이미 단위가 미터 곱하기 뉴턴이야. 이거 줄이랑 똑같죠? 근데 토크에서는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거 줄이라고 쓰면 틀려요. 토크에서는 이렇게 쓰면 줄이라고 쓰면 안 돼. 얘는 단위가 줄인데 얘는 이미 줄의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가만 보면은 이 병진 운동에서 한 일은 운동의 근원 곱하기 운동의 변화량으로 이루어져 있지. 회전에서 해주는 일은 이렇게 쓰면 돼요. 토크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돼요. 회전의 근원, 변화량. 근원과 변화량, 근원과 변화량. 얘는 단위가 있어, 없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긴 하는데 걔는 차원이 없죠. 라디안이라고 쓰긴 하지만 네, 임의로 붙인 단위라서 그때 이 단위를 그대로 쓰면서 여기선 줄이라고 씁니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전에서는 가해진 회전력 곱하기 얼마만큼 가해줬느냐 그 변화량을 해주면은 한 일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일률이라는 거 언급을 했었지. 일률은 dt분의 dfs였잖아. 그래가지고 힘이 일정할 때는 fv라고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dt분의 d 타우 세타인데 보통 회전력이 일정하게 가해지니까 타우에다가 오메가 되게 비슷한 꼴로 계속 이루어져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알고 있던 거랑 너무 쉽게 연결이 되지. 네, 한 일은 이렇게 하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쭉쭉 나가봅시다. 회전운동 에너지는 교환이 되잖아. 다른 것들이랑. 그러면 회전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뭐 다른 것들이랑 교환이 되겠지. 1kg 얘네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하면 10kg짜리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런 것처럼 팔을 휘두를 때, 이 회전할 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도 얘네들을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다 합쳐주면 얘가 가진 전체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시그마 2분의 1 m i v i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병진 운동에서도 그렇고 회전 운동에서도 그렇고 똑같아. 이렇게 합니다. 자, 얘는 지금 병진 운동의 언어로 쓰여 있잖아요. 얘를 회전 운동의 언어로 바꿔줘. 시그마 2분의 1 m i v 대신에 오메가 r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오메가 i 제곱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입자마다 r의 크기가 다르니까. 하지만 오메가는 똑같지. 왜? 움직이는 각도가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밖으로 빼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지? 정리 다시 해볼게. 얘는 2분의 1 시그마 m 1 r i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이 붙은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굉장히 익숙한 애가 나왔지. 이거 뭐게? 회전관성이었지? 입자들의 회전관성. 위에다 써줄게. 얘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2분의 1 시그마 m i r i 제곱에 요거 값에 오메가 제곱을 곱한 값이야. 근데 요거 회전관성이지, 입자들의 회전관성. 그리고 입자들의 회전관성을 다 더한 값이지. 이게 의미하는 건 물체가 가진 전체 회전관성이죠. 그렇죠? 전체 회전관성은 그냥 이렇게 다 표기하면은 귀찮잖아. 전체 회전관성은 이렇게 i라고 씁니다. 관성 영어로 이너샤라고 하지. 이너샤 i 따와가지고 i라고 쓰고 이렇게 오메가 제곱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운동에너지랑 비교를 해보면 2분의 1 mv 제곱이랑 운동을 해보면 요거는 운동의 정도, 그치? 관성의 정도, 관성의 정도 이렇게 표현되는 통일성이 있죠. 아름답다.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동 에너지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질문. 없으면 다 듣고 해.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각각 물체의 회전관성 구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팽이에 대해서 볼게요. 팽이. 자, 팽이를 보면 팽이를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픽 쓰러지지. 근데 팽이를 돌리면은 얘가 안 쓰러지고 계속 돌지. 요것도 가만히 두면은 픽 쓰러져. 왜 쓰러져? 중력 때문에. 그치? 요거 보면은 그냥 무게중심은 요 안에 있겠지. 요 가운데 있겠지. 요거 보면은 회전축은 여기야. 그러면은 아래 방향은 여기고 중력의 방향은 여기지. 그럼 R 크로스 중력 하면은 회전역의 방향은 여기죠. 그래서 요런 방향의 회전을 만들어요. 그죠? 요런 방향의 회전을 만들어. 근데 요거를 굴린 다음에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안 쓰러져요. 그지? 우와. 안 쓰러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알고 있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지구라고 하면은 어떤 물체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푹 떨어지지. 근데 여기에 운동량이 있으면 어때요? 운동량이 있으면 적절한 운동량이 주어지면 돌아요. 그치? 운동량이 있고 여기에 중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거랑. 여기서는 각운동량이 없지. 각운동량이 없으니까 토크의 방향대로 각운동량이 만들어져. 그치? 근데 여기서는 각운동량이 있지. 각운동량이 이쪽 방향으로 있지. 각운동량이 이쪽 방향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쪽 방향에 토크가 가해져. 토크는 각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죠. 그치? 각운동량 이쪽인데 변화의 방향이 수직이야. 그럼 어떻게 돼?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각운동량이 이렇게 돌아요. 운동량이 있는데 운동량의 수직이야. 운동량의 변화가. 그럼 돌지. 각운동량이 있는데 각운동량의 변화가 각운동량의 수직이야. 그렇게 돌아요. 그래가지고 팽이가 넘어지지 않아요. 팽이, 자전거도 가만히 있으면은 토크의 방향에 따라서 넘어지지. 근데 이미 자전거에 각운동량이 있는 상태에서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팽이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 팽이 그림이 있지. 얘가 땅에서 이렇게 각운동량이 이렇게 있으면 토크의 방향은 여기가 질량중심이라고, 토크의 방향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토크의 방향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치? 근데
팽이가 이렇게만 돌죠. 가운동량이 이렇게만 돌죠. 가운동량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지면과 세타를 이루고 있을 때 여기는 L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인종? 얘가 토크를 받아가지고 요만큼 아주 미세한 각도, 파이만큼의 각도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토크, 가해지는 토크가 저 변화를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지? L, 사인, 세타에다가 dt분의 d, 요것만큼의 변화를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L이 저 대학선 아니에요? L이 대각선. 근데 대각선에 대해서 도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잖아. L 코사인 제트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좋은 지적 감사. 네, 요렇게 봐야겠지? 요렇게 봐야지, 토크의 방향, 토크의 각도랑 통일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죠? 고마워요. 네. 그래서 요렇게 토크가 요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지. 이 세차 운동이라는 거는 이 회전 축이 움직이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세차 운동하는 속도는 dt분의 d파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dt분의 d파이는 보통 일반적인 각속도랑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 오메가라고 써요. 라지 오메가라고 쓰는데 이걸 넘겨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타우, L,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보면은 타우가 크면 클수록 얘 어떻게 돼? 커요. 그러니까 중력이 크면 클수록 얘가 빨리 돌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안 돌겠지. 그리고 얘가 똑바로 서 있으면은 세차 운동 해, 안 해? 얘가 똑바로 서 있으면 안 해요. 똑바로 서 있으면 세차 운동 안 해요.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져 있을수록 세차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을 찾을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L은 아까 전에 봤지만 I 오메가였지. I 오메가 다시 쓰면 MR 제곱의 오메가였지. 그죠? 기억나니?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오메가 이 각속 이 각운동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찰 때문에 크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얘 어떻게 돼? 커져요. 그래가지고 팽이 처음에 고슛 해가지고 났는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평균 냅두면은 점점점 우와라라라 하고 끝나지. 그렇지. 그게 이런 이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세차 운동. 이렇게 내용은 끝났고요. 어떠니? 많지 내용이.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편하게 쉬시고 개별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만 나와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가운동량이 이렇게 생긴 상태잖아.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토크의 방향이 여기지. 반대로 돌아요. 내가 어떻게 돌렸지? 이거? 이렇게 돌리면 반대가? 거꾸로 돌아요. 밀도 양단 해봐.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쳐봐. 힘이. 주단이가 왜 저러나? 진짜 센데? 준환이가 뺐어. 회전을 한다.
수고했습니다. 네, 편하게 쉬세요.